네, 오늘 영상은 평상시에 김치를 드시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IgA나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꼭 시청하십시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제가 김치를 1년에 손꼽아 먹는 그런 이유도 포함될 것 같아요. 네, 또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문의도 아닌데 힘들게 제 경험을 토대로 인터넷 서치하고 수십 번 다시 대본 만들어서 영상 만들고 이런 걸 왜 하냐고요? 그냥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략적인 정리가 저한테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IgE 신증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알고 드시라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25년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저의 팁이니까요. 제가 김치에 관해서 여러 내과쌤이랑도 물어봐도 조금 줄이시면 좋죠, 혹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시고 먹는 거 이야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잘 못 해주십니다. 단호하게, 정확하게, 어떤 비교를 토대로. 뭐 당연히 식품 영양학과를 나오신 게 아니시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오래 관리하려고 하는 환우 입장에서는 그 말이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 드시는 분들 오랫동안 관리하시려면 잘 선택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누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지만 1년에 김치는 손에 꼽을 정도로만 먹습니다.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관리를 장기전으로 오래오래 정말 잘 관리하고 싶거든요. 네, 가보시죠. 일반 김치, 저염김치. 오늘의 답은 당연히 쇼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염김치입니다. IgA라고 하면 답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김치, 저염김치의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걸 알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일반 김치입니다. 일반 김치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900에서 1000mg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파는 것도 그렇고 대략 그렇답니다. 즉, 한 번 반찬으로 먹는 양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가 2000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한 접시만 먹어도 이미 하루 나트륨의 40, 50%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한 끼에 말이죠, 한 끼. 다들 1일 1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나트륨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절임 과정입니다. 배추를 절일 때 다들 해보셨죠? 저도 해봤는데 굵은 소금을 듬뿍듬뿍 입마다 넣고 양념에도 젓갈, 소금, 액젓 넣고 숙성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산균이 증식하고 신맛과 감칠맛이 강하게 올라오죠. 유산균 있죠? 장에는 유산균 너무 좋습니다. 맛도 감칠맛이 있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짜고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밥 반찬으로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주 맛있죠. 저도 뜨거운 밥에 잘 익은, 저는 되게 신 걸 좋아하거든요. 식초도 좋아하고 신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밥에 아주 묵은지 같은 김치 먹으면 정말 맛있죠. 저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어쨌든 김치는 주로 채소 기반이라 칼로리는 낮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유산균, 유익균이 있어서 장에 다 좋은 거 아시죠? 하지만 문제는 이 유산균 그리고 채소로 만들어서 칼로리가 낮다 이런 게 아니라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정상인이면 상관없는데 IgE 신증, 만성 신부전증인 분들이 맛있다고 김치를 너무 자주 먹으면 짠맛으로 인해서 소금, 섭취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럼 나트륨이 높아질 것이고 신장은 그 염분을 처리한다고 과로하게 됩니다. 그럼 신장은 밥 먹고 적당히 일하고 쉬어야 되는데 밥 먹고 신장은 완전히 막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막 열심히 쥐어 짜내게 되는 거죠. 일단 그렇고 이제 저염김치의 특징을 볼게요. 저염김치는 이름 그대로 염분 함량을 줄인 김치입니다. 보통 일반 김치보다 나트륨이 30에서 50%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g당 400에서 600mg 수준이라고 하네요. 많이 떨어졌죠, 일반 김치보다 나트륨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임 시간을 줄인다. 둘째, 저염 소금이나 미네랄 소금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셋째, 양파즙, 배즙, 다시마물, 생강즙, 사과즙 같은 천연 재료로 감칠맛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막 서치하고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지금 이 세 번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일반 김치에서도 과일, 즙 넣고 하는 집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즙은 신장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그냥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즙 형태면 일단 신장이 부담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도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뭐 천연 과일 갈아서 만든 건 상관없지만 압착해서 하는 것들은 안 좋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일이든 양파건 어떤 식품이건 착즙으로 인해서 빼낸 건 일단 드시지 마시라. 좋을 건 없다. 무튼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저염김치는 짜지 않지만 깊은 맛도 나고 발효 중에도 나트륨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유산균 활동이 좀 더 순하고 부드럽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칼로리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나트륨이 절반 정도 줄어들면서 몸에는 훨씬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진짜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그리고 발효가 조금 더 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산균 맛이 부드럽고 텁텁하지 않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염김치를 많이 안 먹어봐서 이게 잘 모르겠네요. 이건 제 경험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저염김치는. 그런데 제가 식당 아주머니께서 준 그 저염김치가 좀 신선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텁텁한 느낌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또 일부 시판 저염김치에는 짠맛이 부족한데 이걸 보완하려고 감미료나 식초, 향미 증진제를 더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튼 저염김치가 나트륨이 적어서 좋지만 신장이 처리해야 될 이런 다른 첨가물, 이물질이 좀 더 늘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어쨌든 제가 저염김치를 많이 안 먹어봐서 네, 일반 김치랑 저염김치랑 맛을 정말 디테일하게 비교 못하는 점, 이건 제 경험 부족이네요. 네, 저염김치와 일반 김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당연히 아이제 신병증 환자에게는 저염김치가 당연히 좋겠죠. 그럼 왜 좋을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나트륨이 작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신장은 체내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 속에 수분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 결과 사구체가 과로를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저처럼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아이제 신병증 환자는 내가 인지 못하겠지만 신장이 낑낑대면서 막노동하는 이 과정은 정말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상담 때 늘 짜게 드시지 마세요 하는 거겠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 근거가 되겠네요. 그죠? 짜게 먹지 않는 게. 그래서 일반 김치가 저염김치보다 좀 더 나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저염김치는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분이 적으면 체내 수분이 덜 쌓이기 때문에 다리가 붓거나 얼굴 붓기도 완화되고, 짜게 먹으면 안 그래도 붓기가 생기는데 짜게 먹는데 물이 캐이니까 물을 더 먹고 싶고, 그럼 이게 무한 반복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 많으시죠? 네, 실제 연구에서도 저염식이 혈압과 단백뇨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환자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죠. 뭐 사구체가 염분과 수분을 걸러내기 힘들어지면 단백뇨가 증가하고 GFR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 네, 이것도 뭐 신증 환자라면 다 아는 얘기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려면 일반 김치보다는 저염김치가 좋겠죠. 네,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면 IgA 신증 환자에게 일반 김치보다 저염김치는 나트륨이 낮아서 좋다. 하지만 시판 저염김치는 짠맛을 보충하려고 첨가물을 넣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저염김치가 다 좋다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시판 저염김치를 드실 분은 잘 보고 사셔라. 그리고 IgA 신증에는 면역과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도 중요한데 저염김치에서도 유산균과 섬유질은 충분해서 장내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저염김치를 첨가물 없이 직접 만들어라가 되겠네요. 그런데 나는 못 만들겠다. 만들어 달라고도 못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김치를 오래 두지 말고 짧게 숙성해서 바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산도가 세져서 이 산도는 신장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인에게 김치는 버릴 수 없는 건강에도 좋은 반찬이지만 하지만 우리들, IgA 신병증인 우리들에겐
나트륨이 조금이라도 적은 저염김치의 선택이 신장을 지키는 첫발이 되겠네요. 그죠? 하지만 저는 일반 김치는 1년에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먹는다는 거. 전 김치 대신에 묽은 양파 절임 먹는 거 다 아시죠? 김치에 비하면 양파 절임을 만드는 게 가성비에서 짱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고 제가 직접 만들어 먹는데도 부담이 없습니다. 김치 만들어 달라고도 못하겠고 내가 만들기도 힘든데 양파 절임 이거 제가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김치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아주 오래 잘 관리하고 싶은 열망이 넘쳐나시는 분들 보시라고 제가 길게 정보들을 취합해서 제 경험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쯤 되니까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다음 편에는 오늘 이긴 저염김치랑 제가 김치 대신 먹는 묽은 양파 절임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비교해 봐야 되겠네. 네. 또 한참 서치하고 대본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승 저염김치, 다음 주 예고 저염김치랑 묽은 양파 절임 기대해 주십시오.